네,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차 강의를 맡은 이건입니다. 네, 이번 주는 ERD DB 엔티티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엔티티 구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완성된 코드를 바탕으로 API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스프링 계층형 아키텍처를 따라서 강의를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컨트롤러를 배웠었죠. 특정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부분이고, DTO를 사용해서 서비스 계층과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했죠.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이 담기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포지토리 계층이었죠. CRUD 작업을 수행하는 계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티티와 DB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 저번에 레스토랑에 비유를 하면서 엔티티는 원재료라고 비유를 했었고, DB는 냉동창고라고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원산지 등급, 그런 것 같은 모든 정보를 포함하게 될 것이고, DB 테이블과 매핑되는 핵심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DB 설계를 먼저 해볼 거예요. DB 설계를 위한 단계로 ERD 그리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ERD가 뭐냐면 데이터 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RD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객체가 있고 관계가 있어요. 객체는 데이터를 가진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쇼핑몰 프로젝트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회원 상품 주문 내역은 어떤 속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건 객체에 걸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는 객체 사이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관계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관계 중심의 모델링 기법을 ER 모델이라고 해요. 그 ER 모델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ERD라고 하는 겁니다. DB 설계에 앞서서 핵심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빠르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죠. 엔티티, 객체입니다.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주체이고요. 회원 상품 주문이 되겠죠. 그리고 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각 엔티티가 가지는 구체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필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칼럼이라고 하기도 해요. 멤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이름, 주소, 그런 게 속성이 될 수 있겠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름, 가격, 그리고 재고량을 나타내는 스톡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 키입니다. 저희가 멤버를 보시면 아이디, 이름, 주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 아이디를 기본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칼럼 필드라고 할 수 있는데, 멤버에서는 멤버 아이디, 상품에서는 프로덕트 아이디, 주문에서는 오더 아이디가 기본 키가 되겠죠. 네 번째, 외래키입니다. 다른 테이블의 PK를 참조하는 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테이블 간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멤버 테이블이 있고요. 오더 테이블이 있어요. 각각 멤버 아이디와 오더 아이디가 PK, 기본 키고요. 자, 이때 100번 주문을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더 테이블 안에 멤버 아이디를 추가하면 되겠죠. 1번 회원이 주문했음을 1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멤버 아이디가 멤버 테이블의 PK, 기본 키였죠. 그래서 오더 테이블 안에 멤버 아이디가 FK, 외래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PK를 참조했으니까요. 다섯 번째, 관계입니다. 객체 사이의 연관성, 업무 규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테이블 또는 외래키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테이블과 외래키로 구현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네 가지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겠어요. 관계를. 다대1, 1대다, 1대1, 다대다. 자, 이 중에서 저희는 1대다, 다대다에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대다입니다.
한 명의 회원은 여러 개의 주문 내역을 가지겠죠. 멤버와 오더의 관계를 1대 n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오더 테이블은 멤버 아이디를 외래키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래키로 관계를 구현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래키로 구현은 했고 테이블이 하나 남았죠. 다대다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생과 강의가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철수는 컴퓨터 개론과 자료 구조를 둘 다 들을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의 강의는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할 수 있어요. 컴퓨터 개론은 철수뿐만 아니라 영희도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관계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앞에서 했던 대로 외래키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 코스 아이디를 외래키로 작성을 하면은 학생 한 명당 오직 하나의 강의만 포함이 되게 되고요. 코스 테이블에 스튜던트 아이디를 외래키로 포함하게 된다면은 강의 하나당 오직 한 명의 학생만 들어가게 되겠죠. 저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테이블입니다. 중간 테이블을 도입을 하는 건데요. 스튜던트 아이디, 코스 아이디 말고 인로먼트 아이디가 나오죠. 수강 신청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수강 신청 아이디를 PK로 두고 나머지 학생과 강의의 PK, 기본 키를 외래키로 두었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속성을 추가한다면은 성적 정도 추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다대다의 해결책으로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 이걸 테이블로 관계를 구현한다 라고 합니다. 네, 용어를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ERD 직접 그려볼 겁니다. 저는 ERD 클라우드를 활용할 거고요. 뭐 다른 툴들 편하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ERD 클라우드를 쓸 거라는 점. 자, ERD 클라우드를 쓰실 때 이 화살표를 연결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 박스가 뜰 거예요. 이게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라는 건데요. 식별 관계는 강한 연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 대상의 PK를 자신의 PK로도 사용을 하는 거죠. 반대로 비식별 관계는 느슨한 연관 관계예요. 관계 대상의 PK를 자신의 FK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중간 테이블 그리고 외래키 사용하는 것들 다 비식별 관계를 사용했던 거고요. 보통 비식별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박스가 뜬다면 오른쪽 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ERD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거 한번 눌러주고요. 타이틀을 뭘로 할까요? 숍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빈 화면이 떠요. 저기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게 테이블이고요. 저는 테이블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하나는 회원 테이블입니다. 또 하나는 주문 테이블이고요. 여긴 실제로 저장될 테이블 이름 영어로 들어가니까 자, 이 황금색 버튼 보이시죠? 이게 BK입니다. 기본 키예요. 저희 기본 키를 회원 아이디라고 하고 자, 다 작성이 되면은 엔터를 누르시거나 화살표를 눌러 주셔야 해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저장이 안 되거든요. 타입은 빅인트입니다. 이게 SQL에서 롱 타입이 빅인트 타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빅인트로 해준 거고요. SQL에서 쓰인 자료형은 직접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하고 그걸 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정도는 빅인트나 뭐 인트 뭐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발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회원 로그인 아이디가 또 따로 있었죠. 스트링 타입으로. 로그인 아이디. 발차를 문자의 길이는 한 50 정도로 여유롭게 둡시다. 이게 스트링 타입에 대응되는 자료형이고요. 가변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길이를 50으로 설정을 하면은 그 50 이내의 길이의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그 공간을 할당합니다. 25가 들어오면 25만큼만 할당을 하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걸 다 쓰진 않을게요. 좀 자료형 다른 것만 좀 적고 제가 PPT에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실 때. 적립금은 정수형 인트로 들어가죠. 여기까지 하고 회원은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주문은 한 번도 따로 안 다뤘었죠. 잠깐 다룰게요. 왜냐면 외래키를 보여줘야 하니까. 주문 아이디가 기본 키로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인트예요. 롱에 대응하는 자료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를까요? 예. 주문 일시 넣을래요. 이때 자료형은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와 시간을 저장하는 자료형이고요. 그리고 좀 다른 게 뭐 있을까? 주문 총액. 정성이니까 인트겠죠. 그리고 제가 PPT에는 포인트 사용량, 현금 결제 금액 그런 거 넣어놨는데 같은 인트형이니까 예시로는 직접 안 보여드리고 주문 상태. 전 주문 상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취소, 뭐 배송 중, 뭐 대기 중 그런 거를 넣을 수 있겠죠. 이건 문자열 타입이 들어가겠죠. 한 2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두 테이블의 관계를 나타내야겠죠. 자, 회원과 주문의 관계는 1대1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화살표가 여러 개 있는데 맨 위에 거를 해봅시다. 지금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0 또는 1 또는 다 라고 돼 있는데, 예, 회원이 주문을 안 할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해 줍시다. 그래서 회원이 1이고 주문이 n이니까 회원을 먼저 찍어줘요. 회원 찍어주고 주문 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 박스가 뜨는데 저희는 우측 박스 비식별 관계를 선택한다고 했죠. 비식별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회원 아이디가 외래키로 들어간 모습 볼 수 있어요. 위로 좀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완성은 했습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와서 네, 이거 참고해서 직접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예, 제가 임의로 필드를 설정한 거기 때문에 회원과 주문 둘 다요. 뭐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명세가 따로 있다면은 필드를 추가하셔도 되고 여기서 덜어내셔도 됩니다. 자, 다데다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예. 테이블로 관계를 구현하는 모습 보셨고, 아까 이거는, 예, 미리 제가 또 만들어 놨습니다.
학생과 수강 신청은 1대 N, 강의와 수강 신청이 또 1대 M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N 대 M 다대다를 관계를 나타내는 수강 신청 테이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화살표도 동일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 아이들이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잠깐 리뷰를 할게요. 저번에 3주차죠. ORM과 JP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ORM 같은 경우에는 객체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매핑해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JPA는 이 자바 진영의 ORM 기술 표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ORM과 JPA를 통해서 제가 SQL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준다. DB 테이블도 알아서 생성을 해주고, 그걸 이번에 엔티티 구현을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거죠. ORM과 JPA를 통해서 엔티티를 스캔을 하고 DB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엔티티를 설명드릴게요. 네, 자바와 DB가 소통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엔티티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은 이 ORM, JPA가 엔티티 클래스 정의를 참고해서 테이블 생성 SQL문을 작성하고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SQL을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작성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겁니다. 참고로 레포지토리 계층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CRUD SQL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고, 레포지토리 계층에서는, 엔티티 계층에서는 테이블 생성 SQL문을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네, 저희 엔티티 구현에 앞서서 JPA랑 DB 의존성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DB는 H2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자바로 작성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서 가볍고요, 빠르고요, 따로 설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하게 됐고요. MySQL과 포스트그레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 사용하시는데 무리 없고요. 예. 그래서 build.gradle의 JPA, 위쪽이 JPA 의존성이고요, 아래가 H2 데이터베이스 의존성입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저희 프로젝트 끌어다 쓰셨으면 GitHub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의존성을 만약에 수정을 하셨으면은 build.grad 파일 우측 상단에 이런 코끼리 모양이 뜰 거예요. 이거 꼭 눌러 주셔야 해요. 그래야 갱신이 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해주셔야 할 게 DB 연결 정보를 추가를 해야 돼요. application.properties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먼저 YAML 파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신 다음에 제가 그 과제 페이지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파일 내용을 하나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YAML 파일에 그대로 복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붙한 내용이 이럴 거예요.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쪽은 관리자 콘솔 URL입니다. 콘솔 창에 접속을 하기 위한 URL이고요. 그래서 JDBC H2 이쪽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H2가 MySQL처럼 동작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콘솔 활성화가 디폴트 값이 펄스예요. 이거를 true로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JPA 쪽 설정을 보시면은 show SQL true라고 했죠. JPA가 생성하는 SQL을 터미널 출력창, 터미널 로그 그쪽에 SQL로 표시가 될 겁니다. 확인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걸 true로 설정하면은 들여쓰기가 적용됩니다. 이쁘게 들여쓰기가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거는 SQL 생성 시에 MySQL 8 문법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YAML 파일을 먼저 작업을 합시다. build.gradle. 자, 이게 JPA 의존성 확인됐고요. H2 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리팩터링 하면 이름 변경이 있어요. 이름 변경해서 application.properties를
야멜로 바꿔주세요. 팩토리 해주면은, 자, 이제 이건 쓸모없습니다. 다 비워주시고, 제가 올려놓은 페이지, 스터디 페이지에서 내용을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저도 찾아볼게요. 네,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 유정 멘토님께서 올려주신 멤버 파일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대로 잘 따라와 주셨다면은 문제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멤버 파일이 없다면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로그는 정상적으로 찍히고 있어요. 자, 이게 SQL이 보이시죠? 그래서 로컬호스트 8080 H2 콘솔 이걸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 디폴트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mem이라고 하는 게 인메모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휘발성을 가지는 거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종료를 하면은 테이블이 싹 사라집니다. 데이터도 사라지고, 실행하면 다시 새롭게 생성이 되고,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이게 좋은 세팅이죠. 그래서 이 URL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커넥트 누릅니다. 그러면은 멤버 테이블이 보이시죠? 이거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SQL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포인트 아이디, 어드레스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폰 넘버 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로 설명을 먼저 드렸었는데, 이걸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네요.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에 아래와 같은 URL로 접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application.yamel에 적힌 JDBC H2 mem샵 경로 입력 후에 커넥트 하면 됩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경로는 이 경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가 좀 살짝 다른 거는 제가 미리 했을 때 유정 멘토님이랑 좀 다르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떴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티티 구현을 해봅시다. 미리 작성돼 있던 멤버를 지워주세요. 전부.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아유, 이거 꺼야죠. 저희 두 가지 작성을 해볼게요. 오늘 외래키도 한번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더도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할 거고요. 먼저 멤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지워줄게요. 그냥 아이 지우고, 자, 이 멤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엔티티 어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서비스 계층인 서비스, 레포지토리에는 레포지토리 어노테이션을 집어넣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엔티티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필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유 식별자인 아이디 먼저 추가를 할게요. 롱타입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가 있었죠. 그리고 또 비밀번호가 있었어요.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었죠. 주소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 있었습니다. 자, 그 고유식별자는 PK, 기본키라고 했잖아요. 기본키에는 id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주는데요. 이러면 여기다가 이런 옵션까지 달아줍니다. 일단은 따라 봅시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됐고, 잠깐 PPT로 와볼게요. 자, 지금까지 엔티티 썼죠? ID 어노테이션 썼습니다. 지금 이 어노테이션을 설명을 드리자면 ID 값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이덴티티로 옵션을 설정을 해주면은 키값 결정을 db에게 위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db에게 위임을 해서 자동 생성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 롱 id가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 그 순서로 이제 자동 증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컬럼으로 컬럼명, 컬럼 타입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럼 이름과 컬럼 길이, 지금 스트링 타입이어서 길이를 지정해 준 거예요. 저희가 아까 ERD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길이 제한을 50, 100 뭐 그런 식으로 뒀었어요. 그걸 여기에 옵션을 달아준 겁니다. 이 컬럼 옵션에 써준 이름은 DB 생성 시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 네임이 될 거예요. 필드 네임이 ID가 아니고 멤버 아이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 멤버를 붙일게요. 멤버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길이는 50, 여유롭게 50. 그럼 한 100 정도로. 마찬가지로 다 달아주시면 돼요. 20 정도로 할게요. 주소는 255. 이것도 여유가 있는 건데. 자, 끝냈습니다. 끝냈고, 생성자 필요하겠죠?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보인 아이디, 패스워드, 폰넘버, 어드레스. 포인트는 입력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디폴트 값으로 0을 줄게요. 자, 이 빨간 줄이 뜨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뭐라 써있죠? 네.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 생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걸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JPA가 엔티티를 사용하려면은 인자 없는 생성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때 액세스 속성을 통해서 접근 제한자를 프로텍티드로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JPA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 인자 없는 생성자를 사용하는 걸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엔티티 객체에 getter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면은 모든 필드에 getter를 생성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대로 실행해 줍시다. 자, 이러니까 빨간 줄이 없어졌죠? 그리고 getter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칼럼명을 임의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테이블에 들어가는 필드 이름이 멤버 로그인 아이디, 멤버 패스워드, 멤버 폰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테이블 네임을 멤버스로 하면은 이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테이블 이름은. 자, 이렇게 해서 멤버 엔티티는 구현이 됐어요. 자, 이제 외래키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새로운 디렉토리 하나를 생성해 볼까요? 과제를 다들 하셨으면은 이미 있겠죠? 그래서 오더만 일단 만들어 봅시다. 똑같이 해줍시다. 엔티티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인자 없는 생성자를 만드는 어노테이션도 추가를 할 거예요. 다 한번 추가를 해줍시다. 자, 이 테이블 이름이 단수형이 좋냐 복수형이 좋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도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디는 단수로 하자라고 하고 어디는 복수형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통일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단수형이면 단수, 복수형이면 복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굳이 네임을 다 복수형으로 하는 이유는 이 오더가 SQL 예약어더라고요. 그래서 오더 그대로 엔티티 스캔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오더스로 임의로 설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통일하자는 의미에서 멤버도 멤버스로 해준 거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방심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이미 다 이렇게 오더로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아유, 먼저 필드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거 똑같이 합시다. 롱 타입의 아이디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 일시와 날짜 죄송합니다. 일시와 시간을 기록을 하고 싶어서 이 로컬 데이트 타입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러면은 로컬 컴퓨터에 일시와 시간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총 가격과 사용한 포인트 또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 사용하고 나머지 현금은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것도 기록하고 싶네요. 그리고 상태를 기록하는 필드도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대기 중, 배송 중, 배송 완료, 취소. 위에서부터 합시다. 자, 이게 기본 키였죠? 아이디 추가해 줍니다. 자, 아이디만 추가해 줄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앞에서 똑같은 옵션
추가해 줍시다.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리고 컬럼 명은 오더 아이디로 합시다. 좋아요. 그리고 다 똑같이 노가다입니다. 그냥 이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칼럼 어노테이션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포인트 유즈드 캐시 어마운트. 마지막으로 자꾸 오타를 낼까요? 랭스는 25 정도. 자, 됐습니다. 됐고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멤버 아이디가 없어요. 멤버 아이디 외래키가 필요한데. 자,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 PPT를 먼저 봅시다. 외래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어요. 엔티티 객체를 필드로 넣어요. 신기하죠? 멤버 아이디, 롱타입의 멤버 아이디를 넣는 게 아니라 엔티티 객체를 필드로 넣습니다. 필드로 넣은 후에 조인 컬럼과 메인 투 원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메인 투 원에서 패치 속성을 레이지로 해주세요. 그래서 엔티티 객체를 필드로 지정을 해서 하면은 ORM, JPA가 알아서 외래키로 처리를 잘 해줍니다. 네, 잠깐 끊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노테이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급하게 PPT 2장 정도 더 추가를 했어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엔티티 객체를 필드로 지정해서 이 ORM, JPA가 외래키로 알아서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썼던 두 가지 어노테이션, 조인 컬럼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FK 컬럼 정보를 명시하는 거예요. 네임 등의 옵션을 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럼과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조인 컬럼, 네임, 멤버 아이디로 해서 외래키를 멤버 아이디로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외래키로 생기는 연관관계 종류를 나타내는 어노테이션이 매니 투 원 말고도 원 투 원, 원 투 매니, 매니 투 매니가 있어요. 저희는 이 조인 컬럼과 메인 투 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1대 n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 n에 해당되는 엔티티, 오더죠? 그 n에 해당되는 엔티티에 이 매니 투 원을 사용하게 되면 끝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매니 투 원에 사용되는 패치 타입이 있거든요. 저희는 레이지를 사용을 했어요. 아이고, 다시 키웁시다. 네, 패치 타입 레이지를 사용을 했죠. 레이지 말고 이거 타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같은 경우에는 즉시 로딩이라고 해서 오더 객체 정보를 가져올 때 연결되어 있는 멤버 객체 모든 정보를 함께 한 번에 가져온다고 해요. 반면에 저희가 사용했던 레이지는 필요할 때만 가져오는 거예요. 연결된 멤버 객체 정보는. 굳이 오더 객체를 불러올 때 멤버 객체까지 한꺼번에 가져와야 될까요? 무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레이지를 사용하게 된 거고, 여러분도 그냥 레이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로 다시 돌아올게요. 멤버 추가해 봅시다. 잠시만요. 네, 됐어요. 엔티티 객체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어요. 여기 어노테이션 뭘 추가하자고요? 매니 투 원. 레이지로 바로 뜨네요. 네. 그리고 조인 컬럼까지 추가를 해줍시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죠? 예? 아, 아, 잘못 가졌어요.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든 멤버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가져오면 안 되죠. 여기 있네요.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예,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엔티티 클래스 첫 번째, 엔티티의 아이디 어노테이션이 필요하다. 제너레이티드 밸류를 사용하자. 그리고 컬럼으로 컬럼명, 컬럼 타입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외래키입니다. 엔티티 객체를 필드로 넣은 후에 조인 컬럼, 매니 투 원을 사용하고 매니 투 원 패치 속성을 레이즈로 하자. 그리고 초반에 설명드렸던 엔티티 생성자, JPA가 엔티티를 사용하려면 인자 없는 생성자가 필요한데 이때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바로 만들 수 있고, 액세스 속성은 프로텍티드로 설정함으로써 JPA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엔티티 객체에 게터를 추가해서 모든 필드에 게터를 생성을 해줍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코드가 돌아가는지 봐야 돼요. 코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러부터 엔티티까지 쫙 구현을 했으니까 API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포스트맨을 통해서 API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직 설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설치해 주세요. 앱 설치를 추천합니다. 앱이 편하더라고요. 웹으로도 가능할 거긴 해요. 근데 앱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바로 과제가 나오네요. 돌아가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오, 문제가 생겼어요. 뭐 문제죠? 아, 업데이트 인포. 저희가 앞쪽 계층에서 사용하던 메소드를 구현을 안 해줬네요. 유정님이 했던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죠. 포인트가 안 들어갔었어요. 이게 회원 정보 수정이었어서. 로그인 아이디는 변경 불가했었어요. 됐어요. 이 세 개만 수정 가능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여기서 널이 아니게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널이 아닌 경우에 넣어주고, 폰넘버도 널이 아닌 경우에 넣어주고, 어드레스도 널이 아닌 경우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왜 널이 아닌 거를 왜 엔티티 계층이 업데이트해서 판단을 하나. 저희가 설명드려야 할 개념이 있어요. 유효성 검사라든가 예외 처리, 왜 이제 6주차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후에 수정이 될 겁니다. 좋은 코드는 아니니까요. 유효성 처리를 하면은 컨트롤러 서비스 그 앞단에서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 보이시죠? SQL 부분이 보이시죠? 테이블을 생성을 해줬어요. 지금 여기 떠있는
에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인메모리로 설정을 했었잖아요. 휘발성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면은 DB가 다 빈 상태로 되고 완전 빈 상태로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드랍 옵션을 써서 그래요. 테이블을 지우고 시작하는 그런 명령어를 쓴 건데 안에서 당연히 없죠. 인메모리인데.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H2 콘솔로 다시 가볼게요. 다시 나갑시다. 커넥터 하면은 저희가 만들어줬던 멤버스, 오더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칼럼 설정으로 제가 다 앞에 멤버를 붙였었죠. 그대로 생성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오더스도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성이 잘 됐습니다. 포스트맨을 한번 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컨트롤러 서비스 설명드릴 때 썼던 예시들이 다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일단 모든 회원 조회를 해볼까요? 자, 200OK가 떠요. 빈 상태죠? 당연하죠. 넣은 게 없으니까요. 자, 회원 1을 등록을 한번 해줄게요. 회원 1에 왜 이래 이거. 회원 1의 정보는 다음과 같고요. 자, 포스트 잘 돼 있고 샌드를 해봅시다. 자, 201 잘 떴어요. 모든 회원 조회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저장이 잘 됐네요. 자, 이거를 H2 콘솔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다시 실행해볼까요? 새롭게 생겼죠? 자, 여기서도 직접 SQL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과제 페이지에 SQL문 복붙할 수 있게 올려 넣을게요.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대로 복붙해주세요. 자, 여기에 그대로 복붙을 해주시면은 자,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워주고 또 멤버스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생성이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생성을 하실 수 있고 포스트맨으로 다시 모든 회원 조회를 하면은 방금 저희가 직접 SQL문으로 넣어줬던 회원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이디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회원 조회도 조회를 해볼게요. 방금 추가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삭제해볼까요? 삭제해봅시다. 2번 회원 아니지 1번 회원 한번 삭제해봅시다. 네, 삭제가 잘 됐다는 거고 모든 회원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네, 아이디가 1위였던 회원이 사라졌네요. 이런 식으로 API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과제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엔 포스트맨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바로 과제 나갑니다. 과제가 조금 스케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시기 나름입니다. 과제 첫 번째는 멤버 프로덕트 오더 엔티티를 구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거는 항상 하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 유형의 이미지를 첨부를 해주세요. 제가 첫 번째 DB 설계할 때 ERD 그렸던 거 스크린샷을 찍어주세요. ERD 클라우드 또는 그 외 툴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에 생성되는 DB 테이블 있죠? 네, 이런 거, 이런 것들 스크린샷 찍어주시면 되고 사실 이것만 찍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찍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멤버 엔티티를 제외한 도메인 프로덕트 오더 이거는 저희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구현하셨던 CRD API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성공 케이스 하나랑 실패 케이스 하나 성공하는 케이스와 에러나는 케이스 하나를 포스트맨 테스트 결과 스크린샷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뭐 파일 경로라든가 그런 거는 스터디 페이지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확인하시면 될 거고, 당연히 언급되지 않은 명세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더를 저렇게 만들었지만 완전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 제가 생각한 그런 명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문 한 건에 여러 개 상품이 포함이 가능하고요. 상품 하나는 여러 건의 주문에 포함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주문과 상품의 관계가 다대다가 되겠죠. 이때 다대다 관계는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명세가 다르게 나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과제는 다음 주 화요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